642년 망리지에 오른 연개소문은 쿠데타로 고구려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바지사장 보장왕을 왕위에 앉혀 국정을 직접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보장왕은 연개소문에 의해 추대된 국왕이다 보니 정통성이 약했고 때문에 연개소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당나라 이연에게는 총 22명의 아들들이 있었으나 그중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은 태자였던 장남 이건성과 차남 이세민 그리고 사남이었던 이원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야망이 있었던 이세민이 형과 아우들을 모두 숙청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니 이가 바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손꼽히는 당태종이었습니다.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들을 해왔었고 주변국들이 고구려에 들러붙지 못하게 그들을 모욕하며 멸시하곤 했는데 이 때문에 고구려의 위상은 점차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왕이던 영유왕은 이를 헤쳐나가고자 했으나 연개소문에 의해 시해당하며 보장왕으로 왕이 바뀌게 되었고 자신들의 정책에 제동이 걸린 당태종은 고구려를 토벌할 계획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연개소문은 백제와 연합해 신라를 압박하였으며 신라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를 벗어나고자 노력했으나 연개소문은 군사를 보내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644년 신라가 자신들의 위급함을 알리자 당나라는 고구려에 서신을 보내 신라 공격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으나 연개소문에 의해 거절당했고 결국 두 나라는 국군을 건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연개소문은 군사를 보내 요서 지방 거점인 영주를 공격하게 하였으며 당나라도 이에 대응해 요동으로 군사를 보냈으나 재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수나라가 일으켰던 전쟁으로 나라가 멸망했던 적이 있었기에 반전 여론도 만만치 않았으나 결국 감행 11월이 되자 형부상서 장량과 병부상서 이세적을 대해 총관으로 임명하고 약 10만의 병력을 파병하기에 이릅니다. 당나라는 동시에 여러 성을 공격하자 계모성은 함락되었지만 나머지 성들은 이를 잘 막아내었고 당나라의 모든 병력은 결국 요동성으로 모여들며 당태종의 본대 또한 요동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요동성에 모여들자 곧바로 들이닥치며 함락 위기에 처했는데 고구려군은 결사항전을 외치며 당나라 군대의 공격을 버텼지만 성벽이 무너지며 끝내 함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기세를 몰아 백암성을 공격했고 당나라 수군은 요동 남쪽에 있는 비사성을 함락, 계모성, 요동성, 백암성, 비사성은 함락시켰으나 당나라 군대는 안시성 부근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연개소문은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15만의 병력을 안시성으로 보냈으나 고정의, 고현수, 고혜진이 이끄는 고구려 군대는 각기 저마다의 생각이 매우 달랐습니다. 결국 고구려군은 당나라 군대가 있는 주필산 지역까지 접근하였으나 고현수가 이끄는 고구려군은 당나라 군대의 매복에 당해 갈갈이 찢기며 완전히 대패하였고 약 2만의 병사가 전사하고 4만의 병사가 항복하였습니다. 이제 당나라군에게 남은 것은 평양으로 진격했을 때 자신들의 후방을 위협할 여지가 있는 거란성과 안시성 정도였고 당태종은 안시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시성을 공격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토산을 쌓아 안시성 일부를 허물었으나 폭우로 토산이 무너지는 틈을 타 고구려군이 뛰쳐나와 토산을 점령하게 됩니다. 토산을 빼앗긴 당태종은 더 이상 공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군사를 물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전설에 의하면 고구려군이 쏜 화살을 눈에 맞아 애꾸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650년 당나라를 몰아낸 고구려는 지속적으로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김춘추가 직접 평양성에 와 외교적으로 이를 풀어내려 했으나 실패. 신라로 돌아간 김춘추는 당나라와 나당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게 대항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나당 연합군에 의해 660년 백제가 멸망하자 고구려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듬해 661년 나당 연합군이 수십만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일시에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662년 사수전투에서 당나라 군대가 전멸하며 고구려 정복은 실패로 끝나게 되자 고구려와 당나라는 서로 화친을 맺고 휴전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사망하고 그의 장남 연남생이 망리지의 지위를 이어받았으나 그의 동생이자 연개소문의 차남과 삼남이었던 연남군, 연남산이 연남생의 권력을 탐내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생들에게 쫓겨난 연남생은 국내성으로 피신하여 이들에게 대항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내성과 요동 땅을 당나라에게 바치며 항복하게 됩니다. 668년 내분으로 갈갈이 찢겨진 고구려를 마침내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나당 연합군이 또 한 번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남건은 결사항전을 외치며 이를 막아낼 것을 주장했지만 보장왕은 연남상과 함께 당나라에 투항하였고 고구려도 704년간 이어왔던 영광을 28대 보장왕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5분 순삭 한국사 채널 운영자 알고TV입니다. 그동안 연재되었던 고구려사 파트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삼국시대는 기록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 그나마 없는 기록을 말로 풀어서 쓰자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토대로 엑기스만 뽑아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빼버린 이야기도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제와 신라 역사도 똑같이 제작이 될 예정인데 신라는 그렇다 쳐도 백제 또한 기록이 많지 않아 어떻게 제작을 해야 할지 또 고민입니다. 고구려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백제 이야기를 시작할 예정이고 백제 파트도 준비가 되는 대로 업로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